원더풀 라이프 구독, 좋아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건강한 당신의 삶에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더풀 라이프 송승환입니다. 오늘 원더풀 라이프는 역시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VIP를 모셨죠.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 가면 밤낮 혼나고 야단 맞고, 그땐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애들을 때리셨는지 밤낮 맞고, 그나마 밤에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이분 때문에 웃을 수 있었죠. 정말 그 청소년들의 건강, 저희 나이 또래 청소년들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주셨을 거예요. 이분이 없었다면 그렇게 웃고 살 수가 있었을까? 아, 개그맨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도 이제 이분 때부터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아, 정말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싶었던 우리 고영수님을 원더풀 라이프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 저희가 이 프로에서 주로 이제 배우분들을 모셨고, 그리고 이제 가수분들 몇 분 모셨고, 이제 코미디언, 개그맨으로서는 이 원더풀 라이프의 이제 형님이 첫 번째 손님이십니다. 뭐 잘생긴 사람 순서로 뽑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네.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정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밤에 심야 방송 들으면서 저 혼자 키키키 웃다가 많이 혼났어요. 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웃고 있느냐고. 방송을 하려고 하다 한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우연히 네. 오늘 뭐 차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네. 그런데 그 조짐이 좀 있었던 게 네. 그렇게 지금 승환 씨가 밤에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좀 조짐이 있었던 게 한번 보니까 그 남길 씨하고 승환 씨가 뭐 누가 선배님으로 따지더라고. 연도로 따지면 제가 한 1년 선배입니다. 그런 거 따져야지. 오빠가 아니, 몇 그러니까 년도야? 오늘- 오빠가 몇 년도야? 난 67년도니까. 오빠는 몇 나 년도야? 65년도.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선배 맞네. 다 65년도였어요. 뭐 1년이 앞섰니 뒤섰니? 제가 1957년 네. KBS 어린이 합창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때는 뭐 합창단 모집 이런 때가 아니고 그때 그 이제 방송이 아마 급했나 봐요. 직원들 애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KBS 기자였어요. 당시에. 아, 네. 그래서 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네. 제가 근데 허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남자가 둘이야. 그 가운데 남자 둘을 딱 놔두고 여자애들이 뺑 들어서는데 그 부끄러운지. 예? 그러니까 57년 이걸 데뷔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데뷔네요. 방송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시네. 그때 했던 노래가 기억나는 게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말고 그 말고. 그것도 불렀고 아마 그 노래가 처음 나와서 우리가 불렀던 거로 기억하는데 네. 착한 일을 했다고 엄마가 주신 돈 무엇할까요? 사탕 살까요? 과자 살까요? 아니죠. 저금해야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거를 저희가 처음 불렀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부르고 나면은 저희들 과자하고 사탕 같은 걸 주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야, 그 옛날 뭐 50년대 얘기라고 저 고영수 저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뻥을 치는구나 그럴 수 있는데 증인이 있습니다. 아. 당시에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 57년도 그 당시에 제가 나중에 그 오승영 선배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성우 오승영 선생님. 오승영 선배가 있었고요. 아. 구민 씨가 있었고 아. 고은정 씨가 계셨고 임태근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신입 아나운서로 들어와 있었고
그 노래 연습이 끝나고 나면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 담당이 우리 대한민국 전설의 아나운서 강영숙 아나운서가 와. 제 손을 잡고 파고다 공원까지 저를 데려다 주는 담당이었어요. 그때 KBS의 정말 대표 아나운서셨고 제 그때- 기억으로는 어린이 프로 누가 잘하나 사회도 보셨고 아직 그런 거 안 할 때예요. 그런 거 시작도 하기 전에 신인이라 아 제 기억에는 그때 아나운서실 성우실 여기 아니고 제 어린 기억에는 전부 같은 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PD 아나운서 뭐 다 뭐 같이 기자도 옆에 있고 그러다가 그냥 식구들 같아가지고 연습 끝나고 나니까 어이 얘 좀 데려다 줘 그런 분위기였어. 가족 같은. 아 이게 방송국인지 무슨 누구네 집 큰 대청마루인지 모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KBS 초창기니까 그랬겠죠. 네, 그리고 난로에다가 뭐 찌개 끓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방송 데뷔가 KBS 어린이 합창단으로 57년도가 공식적인 데뷔시네요. 공식적이나 마나 잠깐 잠깐 그러다가 너무너무 긴 공백이고 저는 그냥 다시 그 학교 생활을 했죠. 예. 아닌 게 아니라 하도 공백이 많았는데 나중에 어쩌다 저쩌다 제가 방송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MBC의 강영숙 아나운서가 어느덧 MBC 전무가 되셨어요. 저는 이제 까마득한 옛날 일이라 그렇죠. 저 그냥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마침 저희 둘밖에 없어요. 저는 한참 코미디를 할 때인데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눈이 마주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강영숙 아나운서가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저 손잡고 파고다 공원까지 데려다 준 기억 나세요? 그랬더니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저 외신부의 고 기자가 기억 안 나세요? 그랬어요. 아버님이 외신부의 고 아무개 기자가 생각 안 나세요? 그랬더니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저를 딱 잡더니 눈물을 툭 흘리시면서 저를 전무실로 데려가가지고 아버님 안녕 어찌냐고 그러더니 네가 걔냐고 조그맣게 가진 존댓말 하다가 또 갑자기 넣으라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파고다 공원까지 데려다 주신 건 그럼 댁이 그 근처였습니까? 저는 파도공원만 알면은 거기서 쭉 올라가서 네. 그 이제 옛날 교동대감 대원군 네. 그 교동이라고 불렀던 데가 경운동이에요. 그래서 경운동. 경운대감이라거도 불렀죠. 네. 네. 거기가 집이었거든요. 네. 양반의 후손이신가요? 뭐 다 지난 일이고 제가 뭐 꼭 그렇게 따진다면은 네. 이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을라 왕국 을라왕국? 탐나국의 고을라라고 뭐 근데 그것까지 올라가면 너무 또 제가 왕족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죠. 그렇죠. 어쨌든 그 교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군요. 그랬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지금은 이제 다 뭐 강남 시대가 되고 네. 다 이제 외곽으로들 좋은 집들이 많이 생겨서 이 중심가 종로나 을지로 뭐 이런데 이제 집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네. 근데 당시에는 종로가 중심 아니에요. 정치 그렇죠. 1번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거기서 이렇게 구슬치기를 하고 딱지치기를 하다 보면은 맨날 만나는 사람이 김두관 아저씨하고 예? 임화수 아저씨, 예? 뭐 이정재 아저씨. 그분들은 주먹이잖아요. 근데 저희 꼬마들이 다 알아요. 왜 여관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야 시라손이다 그러면 그것도 골목들이 좁잖아요. 저희들은 이 구슬치기 같은 걸 하려면 광범위하게 그 골목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그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또 인사를 하는데 이게 허구한 날 인사를 하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이 양반이 저희들도 낯이 익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꼭 또 똑같이 코를 흘리고 있고 여기 팔이 반짝거리고 있고 이걸 닦아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보던 여기 또 제 친구는 기계충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많이 보던 애들이니까 한 번은 우리가 길을 비키고 있으니까 너희들 어느 학교 다니냐 그래요. 그래서 교동학교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배고프냐 그러세요? 그때 배 안 고픈 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배 안 고픈 애 있으면 나와보라고. 다 배고플 때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희들 4명인가를 대불고 대낮에 네. 이제 그때 깨쳤나 봐요. 한 11시 12시쯤에. 근데 우리를 그 학교 앞 낙원동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그 제일 무서워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요. 왜 무서우냐면 거기엔 빨간 글씨로 왕대포라고 써 있는데 저희가 대포만 해도 무서운데 왕대포라고 써 있어서 동네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집이에요. 근데 글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전 세상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국을 한 그릇 얻어 먹었는데 그 선지국이었어요. 저는 왕대포에서 그런 국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제가 생전 처음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김두한 씨가 사주신 그 선지해장국을 드신 거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국회에서 저 을떡이 누이를 만났을 적에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우습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해장국 얻어 먹은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종로 한복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네요. 아유, 아마 어려도요. 그 어렸을 때 그 또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 5.16 터지고 나서 종로에 이정재 이런 사람들이 목에 팻말을 가지고 나는 깡패입니다. 그래서 이 행진을 해요. 근데 동네 사람들 다 나갔죠. 저도 나가서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어린 소견이라도요.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큰 그 망신형을 줬는데 사형은 또 집행이 됐잖아요. 네. 그랬구나. 그런 걸 다 봤어요. 어느 시절에. 그 정말 우리 근현대사의 소용돌이가 주로 이 종로, 광화문 그 한복판에서 교동국민학교를 다니신 거고. 그러면요. 중고등학교는 중앙. 네, 중앙을 다녔고. 네, 제가 그 밑에 휘문 다녔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제동 골목에 그 중앙은 좀 한참 걸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입구에서 뛰어 올라가도 돼요. 네. 되게 중앙 애들은 뛰고 휘문 애들은 좀 느긋하고 바로 입구니까 골목 입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기본 개념을 고쳐요. 꼭 걸어야만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약하기 위해서 뛰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때 중앙고등학교 많이 뛰어 오르셨죠? 전 걸었어요. 그래요? 일찍 가셨어요, 학교? 이제 개성이 있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제 개그가 이런 식이라 예를 들면은요. 그게 재밌었어요. 제 중고등학교 때 색달랐거든요. 그 당시 코미디언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코미디언이 고봉서, 서영춘, 또 돌아가신 곽규석 선생님 이제 이런 분들이었는데 형님이 나오셔서 하는 코미디는 달랐어요, 뭔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그 코미디를 해야 되겠다는 뭐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나는 코미디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어떤 재미거리를 찾아서 궁리를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 자동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것도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아까 그 학교에서 맞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는 얘기. 그랬더니 막 그 뛰지 말라고 내 애들이 복도에서 막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명이 다 잡혀갔더니 훈육실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방문이 들고 엎드려 뻗쳐. 너 몇 대 맞아야 돼. 그러면 이제 되게 그 공정 가격이 있어요. 예? 그러면 되게 최근에 이제 그 선생님이 3대씩 때리면은 3대예요. 그러면 땅
너 몇 대 맞아야 돼? 3대예요. 근데 제 순서가 딱 됐어요. 제가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하더니 너 몇 대 해서 꼭 맞아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방매를 놓쳤잖아요. 아, 제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때려도 내일 애들 또 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맞아서 해결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던 게 그게 선생님이 방매를 왜 놓쳐요? 응? 그거는 말이죠. 예. 남을 웃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지금 웃겼냐고요. 무섭잖아요. 무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배님의 어떤 천재적인 그런 순발력?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그걸 이러면은 선생님이 방매를 놓치고 안 때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형님이 천재적인 그런 순발력이 있으신 거죠. DNA 속에, 유전자 속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 5분 무대를 하는데 동해에서 나는 곡이 오징어 명태 고등어 청어방어 리타오 영남이 네벨피케 그룹토 뉴골프인데 저희는 네뉴콜타 미용옥회 벨그루기 푸필토를 외웠거든요. 그런 거 외웠죠? 골치 아파 죽겠어요. 유도를 좀 학교 다닐 때 했었는데 조짐! 공격할 조짐이 있었다. 아이고 낌새! 맨 앞줄에 어떤 한 군인 하나가 뒹굴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어떤 복통이 났나 그러고 야 그러고 딱 왔는데 조영남이라고 써 있어요. 그 상태로 방송을 출연했어요.